할로윈 밤이었다. 거리에는 호박 등불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지민은 혼자 집에 남아 있었다. 부모님은 늦게 돌아온다고 했다. 시계는 밤 11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창문을 두드렸다. 지민은 괜히 불안해졌다. TV에서는 공포 영화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전등이 잠깐 깜빡였다. 그 순간 똑똑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다. 분명 아무도 올 사람이 없었다. 할로윈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지민은 문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다시 한번 똑똑. 노크 소리는 분명했다. 문 옆 초인종 카메라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노크 소리는 계속 들렸다. 지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장난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할로윈이니까 아이들이 장난을 치는 걸지도 몰랐다. 그때 갑자기 카메라 화면이 깨졌다. 지지직 소리와 함께 검게 변했다. 집안의 온도가 갑자기 내려갔다. 지민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문 뒤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다. 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 문 반대편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아주 가까이에서 사탕 주세요. 아이 목소리였다. 하지만 너무 느리고 너무 낮았다. 지민은 얼어붙었다. 다시 카메라를 봤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문틈 사이로 그림자가 스쳤다. 사람보다 훨씬 길고 비틀린 그림자였다. 지민은 문을 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문에서 멀어지려는 순간 집안의 불이 모두 꺼졌다. 완전한 어둠, TV 소리도 멈췄다. 정적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현관에서 거실로 천천히. 지민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분명 문은 열지 않았다. 그런데 발소리는 집안에서 울리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발목을 스쳤다. 지민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할로윈 밤의 규칙은 이미 깨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말했다. 문을 열어줬잖아. 그 목소리는 아까의 아이와 같았다. 하지만 이번엔 바로 뒤에서 들렸다. 지민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호박 가면을 쓴 아이가 서 있었다. 얼굴이 있어야 할 곳은 텅 비어 있었다. 검은 구멍만이 지민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사탕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사탕 대신 눈알 같은 것들이 굴러다녔다. 지민의 다리가 풀렸다. 아이의 입이 움직였다. 이제 내 차례야. 그 순간 지민의 시야가 어두워졌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의 집은 조용했다. 현관문은 홀짝 열려 있었다. 거실 바닥에는 호박 가면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집안에는 다툼의 흔적도 없었다. 단 하나 이상한 점은 초인종 카메라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지민은 스스로 문을 열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웃으며 사탕을 꺼내고 있었다. 그 뒤 지민은 화면에서 사라졌다. 할로윈 밤은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의 이후로 그 집에서는 매년 할로윈마다 초인종이 울렸다. 항상 밤 11시 58분에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카메라에는 호박 가면을 쓴 아이가 지켰다. 사탕 바구니를 들고, 그리고 그 옆에는 새로운 아이가 하나 더 서 있었다. 얼굴 없는 아이였다. 사람들은 그 집을 피하기 시작했다. 부동산에서도 집을 팔 수 없었다. 할로윈이 가까워지만 집안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지민의 웃음과 똑같은 10년 후 새로운 가족이 그 집으로 이사왔다. 그들은 그 소문을 믿지 않았다. 할로윈은 아이들에게 즐거운 날이니까.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다. 시간은 밤 11시 58분. 엄마는 웃으며 문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사탕을 들고 뒤따랐다. 문 옆 카메라에는 두 아이가 서 있었다. 호박 가면을 쓴 아이야. 얼굴 없는 아이. 그리고 그 뒤에서 천천히 고개를 드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할로윈의 손님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다. 문을 여는 순간 집안에 불이 꺼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비명으로 번했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후에들은 다음 날까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침이 되었을 때 그 집은 다시 비어 있었다. 현관 앞에는 사탕 바구니 3개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포장된 사탕과 사람의 손가락이 함께 들어 있었다. 경찰은 또다시 고개를 저었다. 설명할 수 없는 사건. 할로윈이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무언가가 남았다. 그 집은 결국 철거되었다. 하지만 할로윈 밤이면 그 자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초인종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이 목소리가 따라왔다. 트릭 오어 트릭. 그 목소리는 해마다 더 많아졌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었다. 사탕을 주지 않으면 무엇을 잃게 되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에나야먼 그 질문을 한 사람은 다음 해 할로윈에 초인종 카메라 속에서만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할로윈은 끝나지 않는다. 할로윈 전날 밤, 민수는 친구들과 폐가로 가기로 했다.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할로윈 집이라고 불렀다. 매년 이 날만 되면 누군가 사라진다는 소문이 있었다. 민수는 그런 걸 믿지 않았다. 그저 걱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친구 4명은 각자 분장을 하고 모였다. 웃음소리와 함께 문을 열었다. 집안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다. 바닥은 삐걱거렸다.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시간은 분명 밤 12시를 향하고 있었다. 집안에는 촛불이 하나 켜져 있었다. 누가 켜둔 것처럼 불꽃이 흔들리고 있었다. 누가 먼저 온 거 아냐? 한 친구가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벽에는 아이들 그림이 가득했다. 모두 웃고 있었지만 눈은 칠해져 있지 않았다. 민수는 그림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때 뒤에서 여기서 놀자.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분명 5명뿐인데 6번째 목소리였다. 촛불이 동시에 흔들렸다. 문은 언제부터인지 닫혀 있었다. 친구 하나가 사라진 건 정말 순식간이었다. 방금 전까지 옆에 있었는데 고개를 돌리자 없었다.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계단은 부서져 있었는데 분명히 누군가 올라가고 있었다. 민수는 침을 삼켰다. 장난치지 마.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할로윈 밤의 집은 사람을 하나씩 가져가고 있었다. 1층 방에는 큰 거울이 놓여 있었다. 거울 속에는 4명이 비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3명만 서 있었다. 사라진 친구가 거울 속에서 웃고 있었다. 입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분명 웃고 있었다. 친구들은 비명을 질렀다. 거울 속 친구가 손을 들었다. 그리고 벽을 통과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발은 바닥에 닿지 않았다.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여긴 재밌어. 그 말과 함께 또 다른 친구가 사라졌다. 민수와 한 명만 남았다. 집안은 더 조용해졌다. 촛불은 꺼졌고 어둠만 남았다. 벽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울렸다. 사라진 친구들의 목소리였다. 같이 놀자. 도망치지 마. 귀를 막아도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렸다. 민수는 출구를 찾았다. 하지만 문은 모두 사라지고 벽만 남아 있었다. 거울만이 중앙에 서 있었다. 거울 속에는 이미 4명이 서 있었다. 민수의 자리만 비어 있었다.
거울이 민수를 부르고 있었다.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확실히 느껴졌다. 다가갈수록 몸이 가벼워졌다. 현실이 흐려졌다. 거울 속 친구들이 손을 내밀었다. 얼굴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눈은 검게 번했고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었다. 할로윈이잖아. 혼자 두고 가면 안 되지. 민수는 뒤돌아 달렸다. 하지만 바닥이 사라졌다. 몸이 아래로 떨어졌다. 어둠 속으로. 다음 날 아침, 폐가는 조용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철거했다. 안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신발도, 가방도, 휴대폰도 없었다. 다만 벽 하나에 새 그림이 추가되어 있었다. 아이 5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모두 눈이 없었다. 그중 하나는 민수의 분장을 하고 있었다. 입가에는 피 같은 빨간색이 묻어 있었다. 할로윈 날짜가 그림 아래 적혀 있었다.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몰랐다. 그 후로 그 동네 아이들은 할로윈에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주대는 항상 찾아왔다. 휴대폰에 찍힌 사진, 거울에 비친 숫자, 꿈속에서 들리는 이름. 폐가는 사라졌지만 거울은 남아 있었다. 어디선가 하나씩 나타났다. 새 거울을 산 사람들은 첫날 밤 자신의 뒤에 아이들이 서 있는 걸 보았다. 눈 없는 아이들, 웃고 있는 얼굴. 할로윈은 집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다녔다. 민수의 부모는 아들의 방을 그대로 두었다. 할로윈 밤, 방 안거울에 김이 서렸다. 손자국이 하나 찍혔다. 그 다음, 엄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거울 속에서는 민수가 웃고 있었다. 하지만 눈이 없었다. 부모는 비명을 질렀다. 거울이 산산조각 났다. 주간마다 아이 얼굴이 비쳤다. 모두 웃고 있었다. 할로윈은 가족도 가리지 않았다. 지금도 할로윈 밤이면 어딘가에서 친구를 잃은 사람들이 거울을 피한다. 사진을 찍지 않는다. 창문을 가린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할로윈은 함께 놀 상대를 아주 잘 기억한다. 한 번 초대받은 사람은 절대 명단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거울 속에서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차례는 항상 남아있는 사람이다. 촛불이 꺼지는 순간 이야기는 당신 쪽으로 이어진다. 할로윈 밤, 유나는 할머니 집에 혼자 남아있었다. 오래된 한옥이었다. 낮에도 어두운 집은 밤이 되자 숨을 쉬는 것처럼 소리를 냈다. 할머니는 분명 말했다. 2층 끝방은 절대 열지 마.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금지된 말은 항상 호기심을 키웠다. 시계는 밤 12시를 가리켰다. 지간 어딘가에서 문 여닫는 소리가 났다. 유나는 침을 삼켰다. 2층에서 얻다. 계단은 삐걱거리며 울었다. 유나는 손전등을 켰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2층 끝방, 유나는 이상함을 느꼈다. 사진 속 할머니는 분명 지금보다 훨씬 젊었다. 하지만 눈은 늙어 있었다. 손전등 빛이 흔들렸다. 사진 속 인물들의 눈이 움직인 것 같았다. 유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때 끝방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도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흘러나왔다. 유나는 뒤돌아 내려가려 했다. 하지만 계단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있었다. 집 구조가 바뀐 것 같았다. 2층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어졌다. 벽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아도대, 기다렸어. 목소리는 여러 개였다. 모두 같은 말투였다. 유나는 길을 막고 끝방에서 멀어지려 했다. 하지만 발은 그 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문 앞에 섰을 때 손잡이는 이미 차가웠다. 문에는 빨간 손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다. 어린아이의 손 같았다. 유나는 숨을 멈췄다. 손전등 불빛이 문에 닿는 순간 손자국이 꿈틀거렸다. 피처럼 흘러내렸다. 문 안쪽에서 누군가 웃고 있었다. 여자, 남자, 아이의 웃음이 겹쳐서 들렸다. 할로윈이잖아. 약속의 날이야.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공간, 창문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원형으로 놓인 사진들이 있었다. 모두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눈이 칠해져 있었다. 유나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사진 속 아이는 자기 자신이었다. 하지만 나이는 달랐다. 다른 사진들에는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늙어가며 찍혀 있었다. 가장 마지막 사진에는 유나가 서 있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 등 뒤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아주 가까이에서 유나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젊은 할머니가 서 있었다. 지금의 할머니보다 훨씬 어렸다. 하지만 눈은 비어 있었다. 이 방은 시간이 머무는 곳이야. 그녀가 말했다. 할로윈 밤마다 한 명이 남아야 해. 유나는 이해했다. 그래서 할머니는 계속 살아 있었던 것이다. 대신 누군가를 이 방에 남겼다. 유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바닥이 손처럼 잡아당겼다. 사진 속 인물들이 하나씩 일어났다. 액자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들은 모두 이 집에서 사라진 사람들이었다. 웃으며 유나를 둘러쌌다. 내 차례야. 이제 우리가 나갈 수 있어. 젊은 할머니가 유나의 손을 잡았다.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복도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출구는 없었다.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 집에서 불이 켜진 걸 보았다. 문을 열자 할머니가 부엌에 서 있었다. 조금 더 젊어진 모습이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제는 잘 잤니? 유나는 보이지 않았다. 2층 끝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벽의 가족 사진에는 새 사진 하나가 추가되어 있었다. 눈이 없는 유나가 웃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할로윈 날짜가 적혀 있었다. 집은 다시 숨을 고르듯 조용해졌다. 그 후로 그 집에서는 할로윈 밤마다 불이 켜졌다. 집 안에는 항상 한 사람만 있었다. 해마다 그 사람은 조금씩 젊어졌다. 대신 마을에서 누군가가 사라졌다. 사람들은 소문을 냈다. 그 집에 들어가면 시간을 얻는 대신 자리를 남겨야 한다고. 하지만 호기심은 언제나 공포를 이겼다. 할로윈 밤이면 누군가는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끝방을 향해. 지금도 그 집은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할로윈 밤, 길을 잃은 사람 앞에는 반드시 나타난다. 불이 켜진 한옥, 그리고 계단 위에서 누군가 말한다. 문 하나만 열어줘. 그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하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다. 문을 열지 않으면 평생 젊을 수 없다. 문을 열면 대신 남게 된다. 선택의 시간은 항상 할로윈 밤이다. 시계는 다시 12시를 가리킨다. 할로윈 축제가 한창인 밤이었다. 도시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모두 가면을 쓰고 있었다. 웃는 얼굴, 괴물 얼굴. 현수도 가면을 하나 샀다. 아무 특징 없는 하얀 가면이었다. 상인은 말했다. 자정 전에만 벗으세요. 현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거리에서는 음악이 울렸다. 사람들은 춤을 췄다. 누가 누구인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가면 아래의 얼굴은 오늘만큼은 필요 없었다. 할로윈이니까. 현수는 가면을 쓰자 이상하게 편안해졌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쳐도 부끄럽지 않았다. 가면을 쓴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다. 서로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아무도 가면을 벗지 않았다. 먹을 때도 웃을 때도 마치 가면이 얼굴에 붙어 있는 것 같았다. 현수는 시계를 봤다. 11시 47분. 상인의 말이 떠올랐다.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음악은 느려졌다. 사람들의 움직임도 점점 부자연스러워졌다. 가면 틈 사이로 검은 액체가 흘러내렸다. 현수는 깜짝 놀랐다. 자기 가면에서도 차가운 것이 턱을 타고 흘렀다. 가면을 벗으려 했지만 손이 멈췄다. 떼어낼 수 없었다. 마치 피부처럼 붙어 있었다.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퍼졌다. 가면 속에서 나는 소리였다. 사람들이 동시에 현수를 바라봤다. 처음이야. 누군가 물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가면이 입을 막고 있었다. 사람 하나가 다가왔다. 그는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눈은 없었다. 검은 구멍뿐이었다. 자정 넘기면 벗을 수 없어. 그 말과 함께 시계탑에서 종이 울렸다. 12시. 음악이 멈췄다. 도시 전체가 숨을 멈췄다. 사람들이 하나둘 가면을 벗기 시작했다. 아니, 벗는 게 아니었다. 가면이 스스로 떨어져 나갔다. 그 아래에는 얼굴이 없었다. 살도, 눈도, 입도 없는 매끈한 품은. 현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는 가면 안에서만 울렸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얼굴 없는 웃음이었다. 이제 우리야. 그들이 말했다. 현수는 도망쳤다. 골목으로, 지하철로, 어둠 속으로. 하지만 어디를 가도 가면 쓴 사람들이 있었다. 모두 같은 속도로 현수를 따라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가면과 얼굴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었다. 피부가 하얗게 굳어갔다. 눈이 있던 자리는 검게 패였다. 가면이 진짜 얼굴이 되고 있었다. 현수는 무너져 내렸다. 누군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다. 환영해. 상인의 목소리였다. 그는 처음과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수많은 가면이 벽에 걸려 있었다. 이 가면들은 사람들이 남긴 거야. 아니, 사람들이 된 거지. 현수는 이해했다. 할로윈 밤은 가면을 고르는 날이 아니라 가면이 사람을 고르는 날이었다. 상인은 새 가면을 들었다. 아직 깨끗한 얼굴. 내년엔 내가 팔게 될 거야. 현수의 손이 저절로 가면을 받았다. 다음 날 아침, 도시는 평소와 같았다. 축제는 끝났고 쓰레기만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했다. 신문에는 단 한 줄의 기사도 없었다. 밤하는 가게가 새로 생겼다. 할로윈 가면 전문점. 안에는 하얀 가면들이 정렬되어 있었다. 카운터 뒤에는 직원이 서 있었다. 항상 웃고 있었다. 가면을 쓴 채로 눈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이후로 도시에서는 할로윈 실종자가 늘어났다. 하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가면을 쓴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었으니까 밤이 되면 가게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자정 전에만 벗으세요. 사람들은 웃으며 가면을 샀다. 광고는 항상 농담처럼 들렸다. 거울을 보면 가끔 가면이 살짝 움직였다. 마치 안에서 무언가가 숨쉬는 것처럼. 그걸 느낀 사람은 다음 해 다시 가게를 찾았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할로윈에 가면을 쓴 적이 있을 것이다. 혹시 벗었는지
정확히 기억하는가? 사진 속 얼굴이 당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오늘 밤 거울을 한번 보라. 가만히 없다면 다행이다. 만약 있다면 걱정하지 마라. 아직은 웃고 있으니까. 진짜 문제는 웃음이 멈출 때다. 그때부터 가면은 절대 벗겨지지 않는다. 할로윈은 매년 돌아온다. 사람들은 몰랐다. 이야기들이 각각 따로 존재한다고 믿었다. 초인종의 집, 사라진 친구, 끝방의 비밀, 벗을 수 없는 가문. 하지만 할로윈 밤에는 규칙이 하나였다. 초대받은 것은 반드시 온다. 집이든 거울이든 방이든 가면이든 형태만 다를 뿐 같은 문이었다. 그리고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사람들이 먼저 손을 뻗었을 뿐이다. 초인종을 눌린 아이는 가면을 쓰게 되었다. 가면을 쓴 사람은 거울 속으로 들어갔다. 거울 속에 들어간 사람은 끝방의 사진이 되었다. 그리고 사진이 된 사람은 다시 초대장이 되어 다른 사람을 불렀다. 이 순환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할로윈이 축제가 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 웃으며 문을 열게 만들기 위해. 공포는 항상 웃음 뒤에 숨어 있었다. 경찰 기록에는 서로 다른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실종, 가출, 사고, 미해결. 하지만 날짜는 같았다. 모두 10월 31일 밤. 모두 자정 전후. CCTV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사람들이 혼자서 문을 열고 계단을 오르고 가면을 쓰고 있었다. 누군가 강요한 흔적은 없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선택은 항상 본인이 했으니까.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할로윈 밤에 울었다. 그래서 부모 손을 놓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어른들은 웃으며 말했다. 장난이야. 축제잖아. 그 순간 문은 더 쉽게 열렸다. 가면은 더 잘 팔렸다. 끝방은 더 많은 이름을 가졌다. 어른이 된다는 건 경고를 무시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었다. 그 대가는 항상 밤에 찾아왔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버텼다. 문을 열지 않았다. 거울을 깨뜨렸다. 가면을 태웠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몰랐다. 할로윈은 물건에 붙어 있지 않다는 걸. 이미 기억에 들어와 있었다는 걸. 이름을 불린 순간, 목소리를 들은 순간 이미 연결되었다는 걸. 그래서 그들은 매년 같은 꿈을 꿨다. 초인종 소리, 아이 웃음, 자기 얼굴에 가면. 잠에서 깨어도 꿈은 끝나지 않았다. 도시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었다. 빈집이 늘었고 거울이 많은 가게가 생겼다. 가면은 더 세련되어졌다. 사람들은 자신을 숨기는 데 익숙해졌다. 할로윈 사진이 넘쳐났다. 그 사진 속 얼굴들은 점점 비슷해졌다. 웃는 표정, 텅 빈 눈, 댓글에는 이런 말이 달렸다. 너 진짜 가면 잘 어울린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아주 가끔 누군가는 규칙을 깨려고 했다. 할로윈 밤 불을 켜두고 문을 잠그고 거울을 가렸다.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조용히 사라졌다. 소리도 흔적도 없이. 다음 그 자리에 새 이야기가 생겼다. 불을 켜두면 안 된다. 거울을 가리면 더 위험하다. 규칙은 실패 위에 만들어졌다.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초인종이 울린다. 거울이 김으로 덮인다. 끝방 문이 열린다. 가면이 웃는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야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니까. 할로윈은 항상 분산되어 움직인다. 한 도시, 한 집, 한 사람씩. 그래서 이 이야기도
그냥 무서운 이야기로 남는다. 진짜 공포는 현실과 섞일 때 가장 잘 숨는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며 이상하게 익숙하다고 느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다. 이미 한 번은 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주인종 소리를 무시했을 수도 있고 거울에서 시선을 돌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할로윈은 기다릴 줄 안다. 서두르지 않는다. 사람이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가면을 다시 쓰는 순간까지.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있다. 다음 할로윈 밤 문을 열 것인가? 거울을 볼 것인가? 가면을 쓸 것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한다. 할로윈은 하루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들었다면 추대는 끝난 것이다. 초인종이 울릴 때 그건 처음이 아니라 다시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밤 이 이야기는 당신 이야기로 계속된다. 할로윈 오박 불이 난 아마가